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PCE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지난달 물가 오름세에 속도가 붙었다는 소식은 연준의 긴축 기조에 힘을 보태며 주가를 압박하는 상황이었고, 물가 지표는 다시 한번 연준의 금리 인상 지속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5.5%가 아닌 6.5%까지 올려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고요. 연준이 2025년까지 완만한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물가 안정 목표인 2%로 되돌리는 연착륙을 설계할 능력에 의구심을 제기한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선언한 연준이 올 초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내비쳤지만 물가 급등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등이 재차 쏟아져 나오면서 증시에 충격을 주었는데요. 그로 인해 3대 지수 모두 힘을 발휘를 하지 못하면서 마감이 되었고, 나스닥은 한 주 동안 변동성이 정말 컸었습니다. 이제 3월 21일과 22일에 FOMC 회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특별한 호재가 없는 한 증시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겠네요. 이러한 악재 속에 10년물 국채금리는 재차 반등을 시도를 하였고, 빅스 지수는 역시 장중에 급등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혼란한 장 속에 EV 섹터주도 살펴보시죠. 리비아는 마이너스 4.73%, 테슬라는 마이너스 2.57%, 루시드는 마이너스 3.19%가 하락을 하였고, 리비아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요, 주당 이제 1.94달러 손실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20명의 애널리스트들의 프라이스 타겟은 37.05불이었고, 작년도 같은 분기에 54밀리언 달러에서 742.39달러로 수익이 증가했다고 보고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가운데 각 언론들마다 의견들도 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리비안을 핫 매수라고 하는 곳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소프트웨어 포커스 그리고 기본 아키텍처 차량을 유지를 하는 동안에 새로운 기능과 무선 업데이트의 수익 창출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믿고 있었고요. 핵심 기술인 리비안 수직적 통합은요, 제품을 더욱 차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지아 시설을 완공을 함으로써 생산량을 더 끌어올릴 수가 있겠고, R2를 생산을 하게 되면 2030년까지 725K 유닛까지 생산량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매수 의견을 보내면서 하이 프라이스 타겟은 50불이고요. 에버리지는 33.57불, 로우는 12불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네요. 하지만 이제 3월 1일에 공개가 될 사이버 트럭으로 인해서 리비안의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꼭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인베스터 데이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2006년 공개가 된 첫 번째 마스터 플랜은 다양한 EV를 구축을 하려는 시도였고, 셀프 드라이빙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포커스를 맞춘 두 번째 마스터 플랜을 공개를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마스터 플랜 3는요, 지구를 위한 완전히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로 가는 길에 관한 것이라 말을 하였네요. 마스터 플랜 계획은 이러하고요. 분석가들이 기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차세대 저비용 플랫폼이라 하고 있었고,
인베스터들은 제품 발표에 대한 기대는 없지만 타이밍에 대한 디테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즉, 25,000불 저가형 모델 출시에 관한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이겠는데요. 모델 2가 3월 1일에 공개가 될지 주목을 해야겠지만 2025년까지 저가형 플랫폼을 대량으로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항상 왔었던 테슬라 데이를 그동안 지켜본 결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기대만큼이나 큰 먹거리를 선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루시드는 애프터 장에서 0.71%가 하락을 하면서 8.45불로 마감이 되었고요. 오더플로에서는 3거래일 연속으로 라지 스케일의 매수와 미디움, 스몰캡에서도 매수가 약간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분봉은 장중에 큰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최저점인 8.17불까지 하락을 하였었는데요. 매수와 매도가 엄청난 것을 어제 실시간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던 가운데 17.02K 한 번에 그냥 던져버리네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실적 발표와 2023년 가이던스를 통해서 실망을 하면서 루시드를 많이 떠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도 장기 투자를 이어가시는 분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주 동안 마이너스 22.13%, 한 달 동안 마이너스 1.05%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럭셔리 EV 제조업체인 루시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산량은 둘째 치고 수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6,000대 이상 감소를 하면서 다음 분기부터는 예약 판매 건수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겠고요. 투자자들은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잡은 2023년 생산량 가이던스 또한 투자자들을 실망을 시키면서 조금 전에 보셨듯이 매도세를 보여주었고요.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것도 보셨습니다. 점차 털리고 있는 것은 개인들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계기가 되었고요. 기관 점유율을 살펴보면 총 769개의 기관 중에 700개의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고요. 73.1%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지난번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지만 여전히 70% 이상입니다. 23일과 24일 매수자 목록 중에서는 인덱스 펀드가 상당히 들어와 있는 것과 23일 중에서도 QCLN, 퍼스트 트러스트, 나스닥 클린 에너지, 그린 에너지 인덱스 펀드에서 상당 부분 퍼센테이지를 차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QCLN이 들어왔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보유 종목들을 살펴보면요. 온 세미컨덕터 그리고 비중이 9.3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테슬라, 그 다음이 리비안, 루시드가 4.39%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었네요. 이제 점차적으로 ETF와 펀드 등 비중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듯이 주가 하락으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 뿐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걸 잘 버텨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CEO를 교체를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피터 롤린스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생산 문제는 해결이 됐다. 이 말은 이제 앞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고, 게이팅 이슈가 문제가 아니라 영업에 중점을 두면서 판매에 대한 부족한 점을 꼽았고요. 세계 최고의 제품을 가지고 있지만
차량과 회사까지 아는 사람이 너무 적다라고 언급을 하였는데요. 이는 아직도 루시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이겠고, 홍보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고객 인식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라 밝히면서 한 어느 트윗에서 루시드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NUFC, 즉 이제 뉴캐슬이죠. 후원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트윗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찾아보니까 아직까지 기사화된 것은 없지만 올 연말에 영국에 출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었고, 예전 영상에서 영국에서 테스트 차량이 포착이 되면서 영국 진출 소식을 알려드렸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뉴캐슬 구단주는 PIF인 만큼요, 루시드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려 하고 있고, 유명한 프리미어 리그에서 전 세계로 중계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루시드에 대해서 알게 되고 관심을 받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프리미어 광고판에 루시드 에어 광고판을 꼭 봤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에 루시드 주가는 급락하고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시킹 알파에서는 루시드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탐욕스러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제 야수의 심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파산 위험이 있는 심각한 관심사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욕심을 내고 있고, 그 욕심이 현재 상황에서는 무모할지 모르겠으나 전 세계 사람들이 테슬라를 알듯이요, 루시드를 알게 된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더 많은 주식을 추가 매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루시드의 느린 생산성에 참을성이 없어지고 손실을 줄이면서 루시드 주식을 좌절감에 버리는 것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고 말을 이어갔는데요. 월스트리트는 최신 수익 보고서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대응하여 주식을 버렸지만 2022년 4분기 리포트가 상당히 불리시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4분기 실적 매출은 257.7밀리언 달러로 상당히 저조한 매출을 보여주었지만, 회사는 경영진 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 적용을 하였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포드에서 근무를 하던 프로덕션 최고 책임자를 영입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순 손실은 472밀리언 달러로서 주당 0.28% 쉐어를 기록을 하였지만, CFO인 쉐리 하우스는 증가하는 손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대량 생산을 위해 설계된 생산 라인에서 소량으로 차량을 생산함에 따라 인건비와 관련된 마이너스 총이익을 계속 경험할 것이지만, 생산을 확장함에 따라 규모의 경제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고도 언급을 하였네요. 이제 유럽과 사우디의 첫 번째 딜리버리와 2024년 초에 그래비티 SUV의 생산 시작, PIF 투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여 흥미로운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캐시번에 대한 큰 우려가 해소가 되었고요. 4.9 빌리언 달러 현금으로 한 해를 마감을 했습니다. 2024년 1분기까지인 줄만 알았던 현금 보유량이요, 2분기라고 말을 하네요. 어쨌든 이 시기가 다가오면 다시금 현금 조달을 시작을 할 것인데요. 이때 다시 주주들의 언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생산과 딜리버리는 증가를 하였지만 2021년부터 공급망 문제로 인한 생산 착오가 있기 시작을 하면서 2022년까지 영향을 상당히 끼쳤습니다. 현재 피터 롤린슨의 말대로 생산성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고 있고, 생산보다 품질에 집착을 하면서 입소문 혜택을 받기 위해 퍼펙트한 EV를 만들고 싶다고 말을 하였네요. 그렇습니다. 생산성도 저조한데 퀄리티마저 안 좋았으면
럭셔리 이미지를 절대로 올라서지 못했을 것이겠고, 이전에 페인트 문제로 인해서 EV 검사를요, 3번이나 늘려서 실시를 한 점으로 이제 미루어 볼 때, 루시드는 퀄리티가 우선시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약 거부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 예약 판매 건수 감소를 하였지만 이것은 전체 경제와 관련된 거시적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 10만 불 이상 일렉트릭 카를 과시하는 대신에 불확실한 경제 시대에 현금을 절약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4분기에 다른 제조사 업체 대부분이 판매량 감소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루시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저렴한 차량인 에어 퓨어를 생산하지 않았던 시점이었고, 28,000건 예약 판매는 사우디에 10만 건 주문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던 점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분기가 남아 있습니다. 12만 8천 건의 예약이 더 정확하다라는 것이겠고, 사우디 팩토리 완공이 될 때까지요,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12만 8천 건이 맞는 것인데, 이 부분은 주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었습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죠. 초기 CCIV 시절에 루시드 주식은 2022년 기술주가 폭락하는 동안 거대한 EV 거품이라는 것에 휩싸였는데요. 여러 번의 생산량 하향 조정이 있었지만 마지막은 생산량 초과 목표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2023년 목표량 초과라는 것을 달성을 할 수가 있을 것이겠고, 14,000대 이상의 EV를 생산한다면 1년간 매출은 1.35 빌리언 달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이 있죠. 딜리버리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애리조나 주차장에 있는 차량들이 먼저 딜리버리를 보여주어야만 어느 정도는 안심이 될 듯 합니다. 또한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하는 한 EV 주식은 투더무는 힘들 듯 보이고 있지만 테슬라의 PS 레시오 8을 벤치마크로 사용을 한다면 주당 6불로 상당히 평가가 될 것이라 말을 하네요. 지금 루시드 주식을 매수를 한다는 것은 공정 가치에 대해서 33%의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를 하겠지만 롱텀으로 6불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6불대를 보았는데 이제 2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숫자이고요. 더군다나 5불대는 더욱더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큽니다. 리스크 요소도 살펴보면요. 무엇보다 파산에 대한 걱정스러운 부분이 상당수를 차지를 할 것인데요. 2022년 손실 측면에서 큰 개선을 이루었지만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에서 EV를 생산할 수 있을 때까지 긍정적인 에비타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있고, 총 마진은 마이너스 58%로 참담하고 회사가 언제 흑자 전환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많은 주식 판매로 주주들을 희석을 시키거나 현금이 부족하면 다시 PIF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겠고요. 좋은 소식은 사우디가 현금 부자이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크리스타노 호날두가 이제 나오는데요. 돈 욕심에 사우디 리그에서 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현재 사우디는 비전 2030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고, 루시드 그룹에 무제한으로 현금을 기꺼이 던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65%의 지분을 소유를 하고 있지만 경영진은 잠재적인 매수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네요. 하물며 빅테크 기업들도 휘청휘청 하는 것도 몇 번을 보았듯이
어딜 가나 리스크는 있기 마련인데요. 이것도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가면서 투자를 해야 하고 롱텀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야수의 심장이 등장을 하는데요. 루시드는 현재 지구상에서 최고의 EV를 생산하고 있지만 회사는 패닉 주가의 범위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루시드의 미래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면서 초기 테슬라 투자자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기억하기 때문에 루시드 주식을 사는 것은요, 2010년 테슬라의 IPO에 베팅을 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 볼 수 있겠네요. 항상 큰 위험에는 큰 보상이 따르기 마련이고, 저도 이분과 같은 생각으로 사람들이 뭐 이제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에 베팅을 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는 비록 쥐어 터지고 힘들고 하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